습도는 22%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600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코스피는 1,500선을 회복했고 달러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흔들리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출렁이는 주식시장 과연 바닥은 언제인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연일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해달라,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기도는 코로나 추경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정책 쏙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에 불복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속속 무소속 출마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총선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표가 나뉘면 치명적이어서 거대 양당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돈에 빠진 미래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지 의석 전쟁에서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00억 규모의 통화 수합이었습니다. 제가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충분입니다. 오늘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여름이 옵니다. 봄은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봄은 금과도 같습니다. 좀 누리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봄이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을 부르는 음식, 무슨 음식 생각나세요? 술은 안 됩니다. 술은 다른 계절에도 부르잖아요. 요즘 뭐 만들고 계세요? 집에서 지금 요리하시죠? 그래서 부쩍 요리 솜씨가 늘었다는 분들 있던데, 여러분의 음식 솜씨, 요리 솜씨 자랑, 반찬 자랑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선물은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어요? 네, 이번 한 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동요가 너무 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주식하십니까? 저는 주식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좀 어땠나요? 좀 안정됐다는 소리도 있고요. 네, 좀 안정됐습니다. 어제
어젯밤에 이 한국은행이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하고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모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오늘 일단 환율 자체가 좀 안정이 됐고요. 이 코스피는 7.4% 급반등해서 1,560선을 회복이 됐습니다. 이 사이드카가 계속해서 이제 매도 쪽에서 걸렸는데 이번에는 매수 쪽에서 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약간 안정세로 접어섰는지 아직 그 속단이 이른 것 같습니다. 좀 네네. 지켜보시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에서도 교회 예배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죠.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각 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하다가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이 진단, 치료, 방역 등 이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일부 교회가 여전히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서 여러 교회가 이번 주말에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는데 그러면서 뭐 자치구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서 뭐 현장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하기로 했고요. 만약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이것도 거부를 하면 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 이른바 좀 엄포를 냈으면 세게 내놨습니다. 내놨네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가 말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7개 수칙인데요. 뭐 입장 전에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그리고 예배 시 신도가 2m 이상 거리 유지, 뭐 식사 제공 금지 등입니다. 네, 엄격하네. 예배 시 신도가 2m 이상 거리 유지. 예.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에서 열렸는데요.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변호인단의 전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변호인단은 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일체요? 네, 전부를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 유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네. 단순 부인을 넘어서서요. 이 검찰의 기소는 왜곡됐고 일방적이며 주관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인정했던 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검찰은 뭐 예상했던 바라고 했는데 눈길을 끌었던 거는 그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 고영곤 그리고 이정섭 부장검사가 함께 공판검사로 법정에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장검사가 수사검사와 함께 이 사건의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 이명박 대통령 재판이나 박근혜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수사검사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네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래한국당에서 대표가 새로 선출됐네요. 네, 어제 한성규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4.15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원유철, 정가균, 염동열, 장석춘 의원이 이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요.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일로 오셨네요, 몇 분이. 네. 뭐 이 중에 이제 원유철 의원이 오늘 미래한국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신임 당대표로 추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간 의원들, 뭐 정가균 의원이 상임고문, 장석춘 의원은 최고위원, 염동열 의원은 당 사무총장. 네, 이렇게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 한 자리씩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았던 정운천 의원은 다시 한번 최고위원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신임 지도부는 구성이 되자마자 이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관위를 아예 해체해버렸습니까? 네, 네.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겠다라는 뜻을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미래한국당을 떠난 한선교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공천 개입을 폭로했어요. 네, 그야말로 진흙탕이 돼가고 있는데 네. 공병우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네. 한선교 전 대표가 이 박진 전 의원 그리고 박형준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엄연한 타 정당으로부터 공천 압박을 받았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거 선거법상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이 지도부를 꾸린 다음에 공관위를 해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게다가 또 이 한성규 전 대표가 여러 언론들이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앞으로도 만행을 저지를 것 같아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황교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자매 정당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라면서 도를 넘는 일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선교와 황교안 이 폭로전 그리고 또 맞대응 큰 싸움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자매 정당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네.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당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이다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정치개혁연대가 민주당과 결별했고요. 민생당도 비례연합과는 같이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좀 복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개혁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노골적인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원래 본인들과 하려다가 지금 다른 쪽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쪽의 주장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하승수 이 정치개혁연대 사무 집행위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 뭐 적폐 중에 적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연합 참여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였었는데 어제 이 최고위원회가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네. 오늘은 이 결정을 무효화를 했습니다. 연합 정당이 초심을 잃고 미래한국당과 비슷하게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이유를 꼽았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정치권은 정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아침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요. 네. 정말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신문 헤드라인을 며칠째 장식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헤드라인이 부족할 지경이에요. 네네. 너무 변화무쌍해서요.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네. 여기에도 정치에도 국민은 없고요. 네네. 정치만 있습니다. 네. 어른들을 협박해서 어른이 아니죠. 여성이 있죠. 여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고 공유한 텔레그램 엠번방. 뭐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가 오늘 이른바 텔레그램 엠번방의 계열인 박사방, 박사방이라는 곳을 운영해온 20대 조모 씨가 이 수십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서 억대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예. 이 엠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이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서 얻은 이 성착취물 그리고 신상 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 대화방이 여러 개였는데 이 고유의 번호가 있어가지고 엠번방 사건으로 불리게 됐고요. 20대 조 씨가 이 엠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불렸습니다. 이 지난해 9월부터 이 가장 이제 그 단계가 가장 높은 이 박사방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별도로 운영한 사람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성을 협박하고 그다음에 네.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그리고 돈을 또 빼고 이게 범죄가 몇 개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이 박사 조모 씨는 이 지난해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미끼 삼아서 여성들을 모집을 합니다. 일단 여성을 모집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온 여성을 회유해서 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에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받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 같은 거 조금 더 동영상을 찍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성관계물을 찍도록 강요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이 피해 여성들을 이 조모 씨가 노예라고 부르면서 이 자신의 범행에도 가담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 일부가 음란물을 유포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강요죄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했습니까? 피해를 본 여성이 현재까지 74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중에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아이고. 네.
조모 씨는 이렇게 확보한 이 성착취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를 했는데 이른바 박사방이라고 불린 이 대화방은 금액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70만 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또 150만 원의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었군요. 그 성착취물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이제 범죄 행위 영상을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관람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조모 씨는 계좌 추적 등을 염려해서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지불받았다라고 합니다. 가상화폐까지 썼어요? 네, 공범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모 씨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범을 모집했는데 여기에는 뭐 공익 요원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들은 피해 여성 그리고 박사방의 유로 회원들의 신상을 알아내서 유포했고요. 이 공범들 중에 일부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에 국제공조 수사 그리고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서 박사방 관련자 14명을 검거했고요. 이 중에 조 씨를 포함한 5명은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 검거 당시 조 씨는 뭐 본인이 박사가 아니다 이렇게 유치장에서 자해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이 조 씨의 자택에서 현금 1억 3천만 원을 압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돈을 많이 버나 보죠. 네. 14명을 검거했는데 5명만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그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알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해서 그 돈을 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거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수많은 범죄들이 지금 합해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수사를 깔끔하게 잘 하지 않으면 이런 유사 범죄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수사는 정말 조금 조금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어린 자녀가 있으면 신혼주택 입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이 신혼희망타운 등 이 신혼부부 특화 공동주택 수혜자를 이 기존 신혼부부에서 아기가 있는 그 신혼부부까지 아기가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아기가 있는 곳까지 늘렸습니다. 네. 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혼부부를 상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특화 설계를 적용해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데 그동안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었는데 국토부가 여기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이렇게 추가를 할 방침입니다. 예. 결혼한 지 좀 됐어도 늦둥이를 보거나 아니면 좀 아이 출산이 좀 늦은 그 가구들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1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빌라 등을 매입해서 좁은 원룸 2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이 다자녀 가구에 그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 혜택이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더 듣게 만드는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좀 꼽혔으면 합니다. 네. 아이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이 사회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건데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김명숙님, 버닝썬 사건이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성착취물이야. 네,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착취물을 보거나 성착취물을 그 관여해서 찍거나 그런 사람들이 엄중히 처벌받으면요 이런 사건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숙님, 관람한 사람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숙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온정에 치우친 그런 수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금요일 교통량이 많기도 하고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더욱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활천 부근 1, 2차로에서 장애물이 있어 주의 운전하셔야겠고 이후로 영천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더 가서 남사에서 오산 부근에서 정체인데요. 오산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 여파 때문입니다. 또 정체는 기흥 동탄 부근부터 수원까지 8km,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부곡나들목에서 발생했던 사고로 둔대 분기점부터 4km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은 남이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서청주 나들목부터 남이 분기점 5km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칠곡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정체가 더 늘어서 칠곡 부근 3km 밀리고 있고요. 평택 시흥 고속도로는 시흥 쪽으로 조암 부근부터 송산 마도까지 벌써 15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마음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봄은 왔는데 마음은 봄이 아닙니다. 코로나 한파 때문입니다.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능동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일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이재명입니다. 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상을 치르자마자 이렇게 현장을 뛰셔야 됩니다. 그거야 뭐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 경기도에서 일부 교회에 이어서 PC방, 노래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소나 그리고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일반 전체적 도민들은 뭐 90% 이상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시는데요. 네. 해당 업소들 일부는 아무래도 영업에 좀 방해가 되니까 반발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또 그 안에서도 어차피 지켜야 될 규칙이다. 실제로 감염이 됐을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경기도에서는 저기 PC방, 노래방, 콜라텍 이런 데 못 갑니까? 아니, 전혀 아니죠. 네, 가시되 네. 업소에서 소독약을 준비해서 손소독을 하고 예. 마스크는 끼고 가급적이면 거리를 유지하고 예. 영업 전후로 소독을 철저히 해라. 뭐 이런 조건이고요. 네. 저희가 나중에 그 감염이 발생했을 때 추적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출입자들의 전화번호, 이름 정도는 좀 적어놔라. 아, 예. 그렇게 했고요. 거리 유지는 반드시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 유지에 노력할 것 해서 거리는 좀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영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 예. 얼마 전에 콜라텍으로 도망간 79세 노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콜라텍도 가셔야죠, 어르신들. 이거 어떻게 하죠? 물론이죠. 네. 네. 가시기는 가시는데 네. 조금만 조심해주고 조금만 주의해주면 네. 그 위험을 확연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자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좀 가지 말고 갈 때는 이름. 아니, 뭐 가시는 거 괜찮은데 네. 가시면 규칙은 좀 지키자 이런 겁니다. 네. 저희가 동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박멸해서 어느 순간에 없어질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최악의 상황을 우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예 접촉 안 하고 아예 출입 안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예. 일상생활을 하되 철저하게 좀 지킬 걸 지키고 감염을 예방하자 그런 겁니다. 아예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네네. 얼마 전에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에 이어서 지사님께서 네. 이만희 교주 추적에 직접 나서시기도 했어요. 네. 이제 신천지에 대한 경기도에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건가요?
전수조사는 끝나서 이제 네. 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나머지 신천지 시설은 오늘도 뭐 2건씩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신천지가 밝히지 않는 시설들이 발견돼서 계속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끝나지가 않네요. 신천지에서 그러면 그 경기도에 그 낸 정보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숨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공한 건 239개인가 그랬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발견되고 저희가 조치한 것만 해도 450곳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발견될 때마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폐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폐쇄합니까? 네네. 폐쇄만 거기를 대체적으로 숙소 이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저희가 폐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그 신천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사님이 그 이렇게 네. 움직이고 바로바로 뭐 문 닫고 이래서 네. 도민들이나 뭐 국민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인기가 네.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대선 나가려고 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반은 맞잖아요, 진짜. 반은 맞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합당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인데 네. 그 측면에서 맞는 얘기고요. 예. 다만 표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과장된 액션을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치에서는 지지자 1명보다도 그 안티 한 명이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저는 30만 명 곱하기 10하면 300만 표를 잃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교회나 이런 데 이제 강경 조치하면 그 엄청난 반발을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보는 거죠. 아, 네. 그런가요? 제가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굳이 이만희를 쫓아가면서까지 강제 검사하려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만희가 교주인데 예. 신이 아니고 감염될 수 있는 인간이고 이 행정명령에 응해야 되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네. 그리고 당신들의 교주도 검사를 하고 있으니 교도들도 검사해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요. 네. 스스로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텨서 할 수 없이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전수조사를 간 거는 오전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을 보내놨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직접 가서 뭐 여러 가지 강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명부를 구했는데 정말로 재미있는 거는 그 이전에 정부에 준 자료하고 저희가 입수한 후에 정부에 준 자료 그 두 네. 가지 다 저희 입수한 자료보다 적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한테는 다 내놨네요, 그러면? 다 내놓은 건데 그럼 물론 그중에 일부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전에 정부에 준 자료 예. 저희가 압수하고 난 다음 그 후에 정부에 준 자료가 또 저희한테 준 자료보다 적습니다. 계속 가짜 자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댓글이나 아니 무슨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니까 반격을 시작하던데 네. 그 신천지 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 경기도는 그러면 신천지에 대한 또 대비책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도로 보건데 전혀 이 방역에 협조하는 자세가 아니어서 네.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조치들을 좀 강력한 조치들을 좀 추가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썼는데 더 강력한 조치를 낸다고요? 저희는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정부의 허위 자료 준 거, 저희의 검사 요구에 불응한 거, 장시간, 저희한테도 이런저런 자료 제대로 안 준 거, 이게 다 방역 방해죄인데 네.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강압을 해서 검사도 시켰고 자료도 입수했으니까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처벌은 뭐 사정기관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이렇게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고 심지어 신천지를 비난했다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고발하고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우호 세력, 옹호 세력들이 반격을 시작하고 있어서 좀 이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 또 네. 신천지 또 긴장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긴장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안티가 무섭다고 했는데 아니 안티가 그렇게 많은 이재명도 안티는 무섭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원래 정해진 영역이 안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그 외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10표를 얻으면 한 명이 10표를 까먹는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에는 이게 그 극렬한 티를 두려워합니다. 네. 교회 예를 들면 신천지 이런 곳은 아주 조직력이 강한데 거기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강압적 조치나 또는 교회에 대한 뭐 집회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감을 살 테고요. 예. 그건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자살행위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표필도심이 아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네. 지사님. 재난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방역 정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재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정부에 계속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이 현재 경제를 그러니까 무너지는 경제를 받치기 위한 경제 정책이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왜 이런 정책을 취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복지 정책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가 공화당 보수 정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정말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무리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라고 해도 이 서민들은 입에 풀칠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위험 지역에 일을 다니거나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가구당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지급하면 최소한 한두 달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방역 정책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경제 정책이고 방역 정책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도 경기도는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한다면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소액 대출하겠다고 하고 취약계층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가용한 재원이 한 1,600~700억 정도가 돼서 그중에서 500억은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시행한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게 10만 명, 10만 가구에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1,000억 정도를 일반적으로 그냥 현금 지원하지 않고 연 1%로 50만 원씩을 원하는 사람,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일체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 네. 그분들 한 90만 명한테 50만 원씩 빌려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왜 현금으로 안 주고 빌려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자놀이 하려는 게 아니고 5년 또는 10년 후에 25,000원 또는 5만 원 붙여서 갚으면 되는 거고 정말 이 돈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 신용불량으로 돈도 못 빌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냥 50만 원씩 다 주면 좋겠는데 1,000억 해봐야 실제로 그 20만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50만 원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내가 30만 원이 없어서 동반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냥 나중에 5년 또는 10년 후에 5% 또는 10% 붙여서 갚고 솔직히 얘기해서 영 못 갚겠으면 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이라도 좀 변통을 좀 하시라고 그 예산을 좀 만들었고요. 다른 지방 정부들하고 달리 현금 지원보다는 이런 대출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사각지대 그것을 좀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 청년 기본소득도 지금 주고 있죠? 네네. 네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세 청년이 1년 동안 100만 원 받는데 그걸로 살림이 필 이유는 정도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24세 이하는 24세 이하 24세 만 24세 만 24세 네네. 되는 경기도 청년은 모두 다 1년에 100만 네네. 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좋네요. 다 주면 좋겠는데 역시 청년 세대가 워낙 어려운 세대고 또 그중에 우리 예산 상황 때문에 24세만 주고 있는데 누구나 그 이하 나이는 24세가 될 테니까요. 네. 근데 살림을 펴거나 그런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없긴 한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요. 국가의 존재 의의를 젊은이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네. 이전에는 국가란 군대나 보내고 공부나 시키고 세금이나 뜯어가고 이런 부정적 부담만 주는 존재였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구나. 국가가 나의 뭐 버팀목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1,300억 정도이긴 하지만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그게 동네 골목 상권에는 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주 여러 가지로 반응은 괜찮습니다. 네, 경기도가 가장 공격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힘들 것 같아요. 표정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참 미안하죠. 한편 미안하지만 제가 자주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 한 명의 한 시간은 1,37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보고 우리가 조금 신경 안 쓰면 1,360만 원이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려요. 흔쾌하게 잘 따라주긴 하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너무 힘들죠. 미안합니다.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어둡더라고요. 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까? 네. 짧게 묻겠습니다.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에서 지금 심상치 않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분이 좀 좋으시죠? 평가를 좋게 받으니까 기분 좋은 건 사실이고요.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집착하면 망한다. 그 생각을 해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일 열심히 하면 평가받을 것이고요. 성과가 있으면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맡은 일 현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신경을 조금 쓰긴 하잖아요. 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지 대선 여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로서 앞으로 계획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냥 나중에 제 임기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요? 진행자님, PTS가 뭔지 아세요? BTS는 압니다. PTS는 모르시죠? 네. 이게 강원도 포테이토스의 약자인데요. 네. 요즘 강원도 감자의 인기가 BTS급이다 해서 붙여진 말인데 실제로 그 인기가 BTS 못지않다고 합니다. 아니, 강원도 감자야 예전부터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최문순 지사 때문인데요. 네. 최문순 지사가 요즘에 온라인에서 그 매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감자 판매를 시작했는데 3월 11일부터 이 판매가 시작됐는데 첫날에 1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아유,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서버 28대를 증설했는데 네. 이번에는 100만 명이 동접을 해서 또 다운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 마케팅일 수 있어. 상술일 수 있어. 우리 최문순 지사가요. 예.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생긴 거는 감자처럼 생기셨어요. 그렇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일부러 이렇게 파는 거다? 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몰렸다고요?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려면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 얼마나 싸게 파는데? 아니, 감자 구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그 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게 예? 이게 한 번에 많이 팔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바로 창고에 있는 감자를 꺼내서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일이 그걸 또 선별을 해서 또 뭐 싹을 자르고 훼손된 감자를 골라내고 이런 또 이제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여기 투입이 엄청 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쏟아지는 물량을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윤지님 문자입니다. 저는 요즘 최문순 시장님이 파시는 강원도 감자 포켓팅에 성공해서 오늘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감자 넣고 카레하려고요. 10kg라 쪄먹고 부쳐먹고 당분간 감자 요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군요. 성공하셨네요. 저분은. 아니 근데 강원도에 감자가 많아요. 근데 왜 갑자기 최문순 지사가 지금 감자를 팔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저분이 말씀하신 포켓팅이라는 말이 포테이토 플러스 티켓팅. 그러니까 감자 사는 게 아이돌 공연 티켓팅만큼 어렵다 이런 뜻에서 저런 조어가 만들어진 건데요. 아주 싸게 파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이 한 상 10kg 한 상자에 5,000원인데 이게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했냐면 도에서 택배비와 포장비, 카드 수수료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싼 가격이 가능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포켓팅 자체가 SNS상에서 하나의 놀이가 됐어요. 예전에 허니버터칩 한참 인기 있었을 때 막 누가 그 허니버터칩을 구하게 되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나 이거 구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강원도 감자가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이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부럽다는 댓글이 마구마구 달리는데 아까 우리 청취자분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에 성공한 이 구매 자체보다 사람들이 올린 구매 인증 글이나 구매 실패 후기 이런 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놀이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실패한 분이 이렇게 또 심정을 남기셨는데 내가 감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감자만큼은 반드시 차지하고 싶다. 며칠째 감자 생각으로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후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놀이가 됐군요. 이걸로 또 우리 민족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족이죠. 약간 좀 우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봄이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웃고 가고 한번 즐기고 갑니다.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또 시민들의 마음이 배경에 물론 있는 것이고요. 그 최문순 지사의 세일즈 능력도 감자 대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분 마스크부터 일단 좀 뭔가 신뢰를 주는 좀 푸근한 인상을 갖고 계시고 왠지 이분이 뭐 사라고 이렇게 권하면 꼭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속이진 않게 생겼죠. 그렇죠. 이분이 그렇죠. 근데 감자 말고도 강원도에 뭐 대표 상품들이 많은데 감자가 조금 감자를 왜 한정 판매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가 지난해 감자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자 생산량이 평년보다 2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식자재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약 11,000톤 정도가 재고로 쌓여 있었는데 이게 보통 재고가 쌓이면 대형 마트 같은 유통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소진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에서 그랬더니 최문순 지사가 나선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홍보비도 좀 아껴보고자 해서 이제 본인의 트위터에 이걸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한 거죠. 농민들은요 흉년이 들면 그냥 망하고요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해서 또 망합니다. 맞습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팔려고 났군요. 근데 이 감자 어떻게 사요? 제가 그 판매처가 네이버에 진품센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핵세일 핵감자라는 이름의 감자 구매 사이트가 나오고요. 핵세일 핵감자 핫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힙해요. 요새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름을 또 붙였군요. 이게 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일 오전 10시에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되는데요. 이게 구매자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보통 1분에서 2분 사이에 바로 품절 뜹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전에 딱 시간을 맞춰서 좀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은 2상자씩입니다. 네, 배지님. 꿈에 감자 나타나면 인정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청취자분들은 다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3분 순삭으로 가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교회로부터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반복되자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주일 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및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대형 교회가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먼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호 간사의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까지 모이는 예배를 고수하시겠다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 신념에 강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강하게 자기 신념을 지키시려는 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각 교회마다 보면 교인분들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은 좀 이렇게 중지하고 싶어서. 굉장히 복합적이겠군요. 목사님이 그럴 필요도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어쨌든 저희의 기본 스탠스는 계속해서 당국의 지침에 협조해라.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이게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한국교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예배의 정의가 먼저 있고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지침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번에 경기도가 어쨌든 행정명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종교 예배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저는 이것도 약간 프레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은 들지만 이럴 때 경우에는 이제 그 종교의 자유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종교의 자유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목사도 사회공동체 일원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한 시대다. 이번에는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공동대표회장의 말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교회도 사회공동체 일원입니다. 또 목사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가 이렇게 이제 레드 단계, 심각 단계까지 이렇게 감염 등이 심각하다 해서 국무총리를 특별위원장으로 해서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교회들은 우리는 6.25 때도 예배 드렸다는 식으로 해서 예배를 이웃을 무시하고 드린다고 했을 때 이후에 교회는 저는 고립무원이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만 50년, 100년 전에는 지금은 많은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영상 예배가 아니더라도 인쇄물을 해가지고 읽기만 하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나눠드릴 수도 있고 기독교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일날 예배 실황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도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지금 대구도 제가 몇 번 갔다 오고 다 사람들 만나보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 무겁고 참 우울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힘쓰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배 고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또 의료진들, 우리 온 국민들, 교회단체까지 모든 단체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소독뿐 아니라 한 마음이 되면은 저는 머지않아서 이거는 곧 종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용기와 힘을 내시고 비판 저희들이 다르게 받아야죠. 현실적으로 우려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가르침 중 유명한 구절. 믿음, 소망, 이것 중 제1은 이것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 2번 예배.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칼로레님, 재택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야 감자도 온대요. 김윤주님, 10시 전부터 들어가지 말고 사이트 열어놓고 10시에 새로 고침하고 들어가는 게 성공률 높다는 말도 있어요. 아이고, 정치자들한테만, 우리 정치자들한테만 이렇게 공유하세요.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